사자성어 같은 거 준비를 못했는데 어떡하지? 신년을 맞아서 정당 대표들과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통으로 통합의 힘을 만들고자 하시는 대통령님의 뜻에 깊이 공감합니다. 실시간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또 타운홀 미팅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호응과 지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통합의 의지를 강조하셨던 4년 전 대선 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후보 등록 후 첫 기자회견 하셨을 때 증오와 분열, 보복 정치를 넘어서 화해와 협력, 공존과 연대를 추구하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미 천명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의 결과로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차악을 선택해야 하고 이는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비협조와 발목 잡기로 정치 행정 실패를 유도하는 데 몰두하게 했다고 진단하셨고요.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했고 대선 후 야당이 되어서도 74명의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국회 농성을 벌이면서 지방선거 직전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정치개혁을 이룰 때가 됐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하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번 지방선거 전 민주정치 발전의 뜻을 함께하는 모든 정당이 역사적 책임감을 안고 정치개혁의 소명을 다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뜻을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국회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3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노조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하청 노동자 120명을 집단 해고한 기업이 있습니다. 공적 자금 8,100억 원을 투입했던 한국 GM입니다. 지난 1일부터 전국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까지 이어지니까 GM의 한국 시장 철수를 위한 수순 아니냐는 의심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기다리며 한겨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의 개입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행정통합 관련해서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은 절실한 목표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 정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형식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소외 지역이 생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충분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적 절차가 선행돼야 함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오랜 수건인 시민 참여 개헌을 비롯해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보당은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내는 진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책임 있게 해내겠습니다. 양극화, 불평등 극복을 위한 진보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정당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고 또 경쟁하면서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하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신년을 맞아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대통령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외교와 안보 영역에서 다소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최대한 협력하겠다라는 또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오늘 19시간 정도 필리버스터를 잠깐 나와서 조금 분기가 덜 빠져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사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좀 최대한 제가 이번에 할까 중국, 고민도 했었는데 그래도 다른 약속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님과 또 약속이고 대한민국의 무슨 일이 위상이 있어도 가겠다라고 정말로 많이 바뀌었다. 드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뵙고 또 인사드리고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오늘 필리버스터 훨씬 뭐 그 대통령 잘 이상으로 대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2차 종합특검 국가적 위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고 저는 오늘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좀 생각보다 한편 일찍 들은 하고 생각은 대통령님 뵈러 와야겠다라고 소위 생각하는 국익이라고 하는 필리버스터를 더 하는 국가적 부분도 이익이나 의미가 있겠지만 아니면 사실 우리 국민 실질적으로 전체의 이 2차 대외적인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위상이나 제2요구를 이것들을 하셔서 보려면 다시 한번 대외적 국회가 관계에서 논의하도록 적극적 하실 수 있는 함께 권한을 힘을 가지신 모아 분이 가야 대통령님이시기 되겠다.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뵙고 그런 노력이 2차 종합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대체적으로 보면 드리려고 왔습니다.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가적 3대 이익이라고는 특검에서 측면에서는 부족한 수사들이 있다라고 하면 해야 될 나라도 일이죠. 대체로 그런데 3대 특검법에 보면 지금도 그런 이제 것 같고 그 부분들은 그래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야당의 자연스럽게 대표단 다 여러분께도 인계가 되도록 되어 있고 대외 실제 관계, 인계가 되어서 국가안보나 담당하고 외교 있는 상의 그런 문제에 상황입니다. 대해서는 그런 상황에서 가급적 힘을 좀 모아주십사 하는 다시 사실 한번 꼭 드리고 특검은 싶습니다. 여당의 무지는 지금까지도 아니거든요. 많이 협조해 주고 계신 건 대통령님께서 분명한데 조금 행안부 더 장관, 부탁을 산하의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 그또 한 가지는 역시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님 관심 사항이기도 역할이 하고 여당의 통합이 최대 정말로 관심 사항인데 중요하다. 최선을 다해 수사라라고 하면 국민들은 저는 아주 다양한 국가수사본부장이 생각을 가지고 눈에 계신데 불을 켜고 입장도 다양한데 어쩌면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그걸 것보다 전체적으로 더 잘할 수도 있다고 반영하도록 생각합니다.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생각이 그렇게 점점 더 해주신다면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국가수사본부와 경찰에게도 얼마 전에도 그 굉장히 말씀 한번 뜻깊은 일이 드렸는데 될 것이다. 굉장히 다양성을 중요한 우리가 중차대한 사안에 최대한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보장을 해드려야 대통령님 되고. 지휘 하에 있는 대통령이 경찰과 민주당 국가수사본부가 대표가 아니고 꼭 민주당 대표는 사건을 여기 맡겨주신다고 하면 경찰로서도 저는 굉장히 잠시 중요한 민주당 사건 대표를 하긴 수사 했지만 이제는 이제는 이번 기회에 더 한 단계 당직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있긴 시키는 해도 그런 전 국민을 대표로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기 기존의 때문에 검찰 개혁 파란색이기 위해서 수사기 반드시 부풀리가 노력해서는 안 있을 때 된다. 검찰의 수사 역량을 그럼 빨간색이 강조할 때 소수하지 않겠어요? 대통령님께서 빨간색이 안 보이는데 오늘. 민주당에서도 오렌지 무슨 소리냐? 아 오렌지 오렌지색. 그런 말씀을 많이 그래서 해주셨어요. 오렌지색도 저는 이번 소수하지 않게 기회에 세상은 여당이 빨간색, 파란색, 오렌지색, 죽은 노란색 권력을 부관 다양하게 참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특검을 한쪽 색깔만 재차하는 자꾸 비춰서야 이런 나쁜 되겠냐 선례를 이런 말씀을 들기보다는 드리는데 필요하면 역시 그 점도 특검에서 활약했던 저희 역할인 것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관들 그리고 소위 국민통합이라고 어, 하는 것에 대해서 특검에 파견 나갔던 검사들도 합쳐서 뭐 입장이 합동 다양하긴 수사본부를 하지만 만드셔도 되지 않겠어요? 야당 대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께서도 오히려 2차 많이 특검을 배려해 하는 것보다 주시고 더 효율적이고 도와주시면 비용도 훨씬 감사하겠습니다. 적게 드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돈의 문제 현안 보다도 관련돼서 하나 좀 국가 예산을 또 드리면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런 대통령님의 중요한 모습도 대한민국이 보여주실 수 지금 있다고 수도권 생각합니다. 일극 체제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것보다 제가 문제가 오늘 좀 드리고 발생하고 싶은 있습니다. 말씀이 이게 뭐 절대 그럴 주택 사람들은 문제도 아니지만 그렇고 윤석열 정권에서 산업 배치 최상병 문제도 그렇고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특히 같은 최근에 아주 현실적으로 수용했다면 전기 저는 문제 역사의 물결은 굉장히 당장의 제약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물론 그 어쨌든 이 직접적인 수도권 일극 문제가 체제를 있는 극복하기 부분은 위한 다릅니다만은 지방분권 그래도 균형 발전 문제 여야를 가리지 관심이 않고 많으시겠지만 대통령님께서도 앞으로 통일교회 더 이 관심 좀 정주 가져주시고 굉장히 강하게 가능한 질타도 하셨었는데 협력 방안이 있다면 여야 가리지 힘을 좀 없이 많이 함께 통일 모아주시기를 특검이라든지 부탁드립니다. 특히 또 이번에 다행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있는데 뭐 광주 전남, 돈공천 또 충남 대전 특검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부분들 다른 지역에서도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혹여 같은데 여당이나 뭐 대통령 가급적이면 가까운 분 이 포함해서 수사 지역 대상이 균형 될수 있다 발전이라고 하는 하더라도 측면에서 아니 특검이라는 게 광역 도시들이 내가 쓰는 탄생을 칼뿐만이 하면 아니라 정말 국제적 공정한 경쟁에서도 수단이라는 유리하고 것을 지역 대통령께서 균형 발전에서도 보여주신다면 큰 계기가 될 저는 수 이게 있기 대한민국 때문에 대통령제와 정치 여기에 역사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함께 성취와 진보가 힘을 모아주십사 그렇게 생각하고 부탁드립니다. 뭐 이제 정치적 결과에 오늘 어떻게 지방선거 관련 됐든지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방선거 결정하는 전에 부분인데 동공천 특검을 하게 된다라고 저희가 이번에 하면 뭐 이번 지방선거 때 누가 무서워가지고 통합을 하면 공천원금 받겠습니까? 자치와 분권을 한국 역사상 강화한다는 가장 측면에서 깨끗한 지방선거를 이번에 재정적 실현하는 측면에서든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고난 배분의 그래서 문제 대통령님께서 또는 산업 배치 예, 문제 이런 데 특검이 뭐 공정하게 공공기관 이전 잘 이런 데서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살펴봐 인센티브를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들 오렌지색 약간의 뭐 입장이 다를 수도 고려해 있지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공권 말씀 강화 진심으로 라는 감사드리고 측면에서 또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좀 수도권 일극 체제 젊은 극복이라는 세대들의 측면에서 이런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고 갖고 있는 정당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 요즘 청년 다시 세대들 한번 감사드립니다. AI 환영합니다. 머리 해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정당 정년 연장 원내대표님이 다양한 분들이 하셨지만 있지만 시간 관계상 대표님 굉장히 어렵고 꿈과 희망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하루하루 당 대표님 인사 말씀. 낮춰가고 있는 이 청년 세대들 꼭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네, 대통령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초대해 주셔서 우리는 촛불 감사드립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님 자랑스러운 필리버스터 하느라 대한민국 19시간 동안 민주주의 진짜 고생 역사를 많으셨는데 새로 쓰고 있는 오늘 2차 특검 관련된 얘기를 하셔서 준비한 말씀 드리기 전에 2차 특검 헌법재판소에서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12.3내란을 죽은 적을 권력이라고 헌법으로 물리쳐준 죽은 권력의 문제다라고 헌법재판관 말씀하셨는데 국회 내란 검사들도 공판 과정을 보면 사형이 민주주의의 구형되는 그 순간까지도 적을 실실 민주주의 웃으면서 힘으로 국민들을 물리쳐준 조롱했던 그 국민 모습을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 감사드린다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인사드렸습니다. 내란에 동조했던 내란 정당 그 일에 국민의힘은 국민들은 여전히 헌법을 기세등등합니다. 들고 이게 과연 죽은 권력에 오늘의 대한 문제인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애초에 이 내란 특검은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할 수 없고 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외환, 그 군사반란 혐의, 노상원 수첩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문제까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 대상들이 정밀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말씀 주셨는데 검찰 예산의 1% 정도도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쓰지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공조하여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개혁신당을 위한 선택이셨겠으나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는 힘을 합쳐야 하고 오늘 만남의 취지도 그런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깊이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포함하여 천하람 원내대표님께서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제안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한 이후에 전국의 군 단위를 정말 많이 돌아다녔고요. 전국 순회를 한 2번, 3번 정도 다녔습니다. 10개 시범사업 지역 중에 충북, 옥천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제가 다 가서 주민들을 만났는데 영양군에 갔을 때 영양군에 계신 한 어르신이 너무 내가 솔직히 이재명 안 뽑았지만 기대가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정책이 이후에 내란을 청산하고 난 이후에 사회 통합의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근거가 1월 중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출범을 좀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AI 대전환의 시대에 부는 늘어나지만 편중이 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통합이 기업 유치로만 지역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수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사회위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AI와 첨단 산업 육성의 인내 자본으로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국가의 역할이 단순히 민간 자본의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에만 제한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지난해에 에너지 전환과 안보를 위해서 5천억 유로 규모의 국채 발행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 예산의 1년 가까이를 결단을 한 것인데요. 대한민국이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도 더 과감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가가 직접 투자한 지분의 이익은 국민 배당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뒤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분배 선순환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국채 발행을 통한 미래 투자 그리고 조세 개혁을 통한 재정 확보, 국가 투자 이익의 국민 배당 등을 기본사회위원회에서 함께 공론화해 주시기를 조속한 출범과 함께 요청드리고요. 당장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 뒤에 격변 속에서 국민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까지 국민과 함께 수기해 나갈 수 있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역시 또 여야 이견이 없는 헌법 전문 개정, 60 항쟁, 5.18, 그다음에 부마 민주항쟁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개헌 사항은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방선거란 의미를 생각하면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 조항만큼은 개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 활동하시면서 당부 메시지를 보낸 것을 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잘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고
검찰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이 드디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된 천재 이루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매듭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달리 중소벤처정당 대표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정당 대표로서 정치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2018년 성남시장 시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방적폐 온상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자 이런 말씀을 쓰신 바 있는데 저는 100% 10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이렇게 되면 지방정치의 풍토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좀 확신합니다. 좀 딱딱한 말씀 드렸는데 근래 저희 당 당원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대한민국 명성조동인데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저희 당 당원들만 하는 얘기인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은 함께한다. 명성조동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그걸 위해서 우당으로서 확고히 협력함과 동시에 레드팀 역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보당 김재현 당대표님. 유급체제, 수도권 유급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자성어가 지방정부와 필요하다고 신년을 맞아서 정당 대표들과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지역 정말 성렬과 감사드립니다. 저출생 문제 소통으로 통합의 힘을 만들고자 하시는 대통령님의 반드시 뜻에 필요하죠. 깊이 그런데 이것은 공감합니다. 단순한 실시간 지역의 생중계되는 확장과 국무회의와 통합만 업무보고 아니면 또 재정의 타운홀 확대만으로는 미팅에 많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국민들께서 수도 이미 있다. 호응과 지지를 이런 부분에는 보내고 제도 설계가 있습니다. 촘촘하게 통합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강조하셨던 진행됨과 동시에 4년 전 대선 그 때를 대한민국이 기억합니다.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야기했던 후보 등록 후 것처럼 첫 각 기자회견 지역의 하셨을 주민들이 때 주민의 증오와 분열, 주인으로서 보복 정치를 행동할 수 넘어서 있는 화해와 제도적 협력, 변화가 공존과 필요합니다. 연대를 추구하는 그런 통합 부분에서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도의 되겠다고 이미 천명하셨습니다. 를 잘 올바르게 그러시면서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거대 양당의 반드시 기득권 필요하다고 정치의 결과로 그런 국민은 울며 차원에서 겨자 우리가 먹기로 차악을 선택해야 모두가 하고 마음을 이는 선의의 모아야 경쟁이 될 때 아니라 이번 비협조와 지방선거가 발목 잡기로 대한민국의 정치 행정 전 실패를 대전환을 유도하는 데 만드는 첫 몰두하게 번째 했다고 선거가 진단하셨고요. 이런 차원에서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정치권에서도 거대 양당 고민하고 체제 속에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지방정부에서 모두 주민들을 내려놓겠다고 위해서 가장 약속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당시 그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보내셨던 국민통합 대통령께서 정치개혁안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발표했고 생각을 하고요. 대선 후 야당이 이게 되어서도 단순하게 이제 74명의 정치권만의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정치개혁을 아니라 촉구하는 대통령께서도 국회 농성을 국가를 벌이면서 위해서 지방선거 주민들을 직전까지 위해서 국민의 힘을 이런 설득하던 의지를 모습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생생합니다. 함께 마음을 그로부터 모아서 4년이 이런 흘렀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이제는 수 있다고 정치개혁을 생각해서 이룰 때가 다시 한번 됐습니다. 간곡하게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잡는 것보다 훨씬 두 큰 번째는 정치 발전을 자본시장 가져온다고 하셨던 정상화와 고 노무현 인재 대통령의 회복 말씀처럼 관련된 코스피 지수가 이번 이제 지방선거 전 4.8가 민주정치 5천으로 발전의 뜻을 함께하는 가고 모든 있는 정당이 상황인데 역사적 이에 비해서 책임감을 안고 자본시장과 정치개혁에 경제 활성화는 소명을 성장 다했으면 동력을 합니다. 발생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그 뜻을 민생 모으기를 문제나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불평등 문제는 완화되고 한 가지 있지 않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심지어는 지난해 국회 1950년대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3월 토지개혁 9일 이전으로 시행을 불평등 앞두고 상황이 있는데요. 나빠지고 있다. 이런 노조법 통계도 개정 나오고 취지를 있습니다.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대통령님께서 하청 노동자 모두의 120명 과실이 집단 해고한 못하게 기억이 있습니다. 갈수 있도록 공적 해야 자금 되는 게 매우 8,100억 원 중요하다고 투입했던 말씀하셨고 한국 이게 GM입니다. 국민통합과 사회적 지난 갈등을 1일부터 줄이는 전국의 중요한 직영 정비센터 것이기 폐쇄까지 때문에 이 이어지니까 사회적 불평등, GM의 특히 한국 시장 철수를 위한 수순 아니냐는 자본시장의 의심이 어떤 거치지 않고 독점으로 인한 있습니다. 불평등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해소되면서 이유로 같이 일터에서 모두가 쫓겨난 노동자들이 이 고용노동부의 경제 역할을 성장의 방식, 기다리며 그다음에 한겨울 자본시장 농성을 활성화로 이어가고 그 성과를 있는데요. 나눌 수 정부의 있도록 개입을 나머지 부분에 요청드립니다. 대한 이비된 끝으로 행정통합 조치나 관련해서도 의견 이런 드리겠습니다. 함께 지역 균형 논의해 발전은 주셨으면 좋겠다는 절실한 말씀을 목표라는 드립니다. 것에 그런 동의합니다. 부분에서 제가 하나를 그러나 더 붙이고 양질의 싶은 게 일자리 조세 창출과 개혁이 산업 이제 육성 필요하다. 정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통합은 대한민국의 형식에 그칠 조세는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통합 추진 20세기의 과정에서 조세에 또 다른 제도를 소외 기본을 지역이 했습니다. 생겨서도 안 될 그런데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충분한 변화와 정보 공개와 많은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사회적 지역 변화에 간 맞는 이해관계를 공평과 조정하는 세를 민주적 절차가 조세 제정을 선행돼야 함을 올바르게 강조드리고 만들기 위한 싶습니다. 조세 혁명적인 이 밖에도 조세 오랜 개혁이 수건인 필요하다. 시민 그래서 참여 새로운 개헌을 조세를 비롯해서 발급해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재정의 함께 머리 부분을 좀 맞대고 채우는 풀어야 할 것, 숙제들이 예를 들어 너무나 데이터세나, 많습니다. 진보당은 부동산세의 대전환의 새로운 전환, 시대를 열어내는데 그리고 진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노버세, 책임 있게 해내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세 양극화, 불평등 등등에서 극복을 위한 새로운 진보적인 경제 구조에 정책들도 맞는 체제 적극적으로 개편이 제안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 이 말씀.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신 정당들과 국가에서도 연대하고 좀 고민해 협력하고 주시면 또 좋겠다, 경쟁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검찰 개혁에 요구에 대해서 화답하는 말씀을 한 해가 드리고 싶은데요.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님이 고맙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확한 대천하람입니다.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신년을 여전히 맞아서 세부적인 초대해 주셔서 진행 감사하다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님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왜 말씀처럼 그러냐? 외교와 이 내란의 안보 출발은 영역에서는 또 검찰의 특권과 다소간의 법조 생각의 차이가 기득권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대한 국민들 위해 협력하겠다라는 군림하면서 그 오만과 다짐의 독선, 말씀도 그 드립니다. 특권에 젖은 세력들이 제가 대단한 사실 오늘 그 그래서 19시간 검찰개혁은 정도 이 내란을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극복하기 위한 와서 과정에서 조금 군기가 덜 정치개혁과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란을 안정하게 원래 사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좀 출발점이다. 최대한 24시간 적점이라고 할까 생각합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도 국민들이 했었는데 원하는 그래도 다른 방향과 약속도 속도로 아니고 진행될 대통령님과의 수 있도록 또 정치권에서도 약속이고 노력하고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줬으면 가겠다라고 좋겠다. 특히나 말씀드렸기 이 때문에 검찰- 또 대통령님 이렇게 뵙고 경찰로 인사드리고자 수사권이 왔습니다. 또 다르게 오늘 필리버스터 뭐 발생하는 대통령 잘 점은 아시겠지만 검찰을 통해서 2차 종합특검 새로운 검찰개혁 방안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이 기준은 저는 사라지지 오늘 이렇게 않았으면 필리버스터를 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보다 좀 일찍 없이 종료하고 대통령님 대한민국 뵈러 새롭게 와야겠다라고 복원하는데 생각한 것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를 더 하는 국민들께서도 부분도 의미가 어려운 있겠지만 국면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이 2차 말씀 종합특검법에 드리고 대해서 다시 한번 제2요구를 어려운 하셔서 길에서 다시 한번 국회가 이 무지의 논의하도록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만들어가기 권한을 위해서 가지신 분이 통합과 대통령님이시기 다양성을 때문에 존중해 주시는 대통령님 오늘 다시 뵙고 한번 감사드립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사회민주당의 행사해 주십사 하는 제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이 개혁 오렌지보다 3대 저희들이 특검에서 먼저 부족한 수사들이 있다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3대 특검법에 보면 이 그 주황색이 부분들은 경찰 개혁신당 국가수사본부로 원래 먼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저희가 다 사회민주당 인계가 되도록 되어 창당에서 처음 했던 있고 게 실제 인계가 제주 되어서 강북,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가 강원 담당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어쨌든 상황입니다. 다양한 그런 색깔 상황에서 구지개가 가장 사실 특검은 통합과 다양성을 여당의 위해서 무기는 아니거든요. 정치개혁이나 사회통합적인 대통령님께서 행안부 장관 산하에 있는 고맙습니다.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게 열심히 수사하시라. 이거는 대통령님 관심 사항이시기도 하고 여당의 최대 관심 사항인데 최선을 다해 수사라라고 하면 저도 국가수사본부장이 눈에 불을 켜고 어쩌면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저는 이게 국가수사본부와 경찰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대통령님 지휘 하에 있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다고 하면 또 경찰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특수수사 역량을 이번 기회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검찰개혁 뭐 여러 논의들이 있을 때 수사기소 분리 같은 게 있을 때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조할 때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무슨 소리냐 경찰도 수사하면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여당이 죽은 권력을 부관 참시하기 위해서 특검을 재차하는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기보다는 필요하면 특검에서 활약했던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관들 그리고 뭐 특검에 파견 나갔던 검사들도 합쳐서 뭐 합동수사본부를 만드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2차 뭐 특검을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뭐 비용도 훨씬 적게 드는 인건비를 아끼면서 이게 뭐 돈의 문제보다도 국가 예산을 또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런 대통령님의 중요한 모습도 보여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뭐 절대 그럴 사람들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것들을 수용했다면 저는 역사의 물결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랑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님께서도 통일교의 이 정교 유착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질타도 하셨었는데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특히 또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뭐 돈공천 관련한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여 여당이나 뭐 대통령님 가까운 분 포함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니 특검이라는 게 내가 쓰는 칼뿐만이 아니라 정말 공정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다면은 저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제와 정치 역사에 어마어마한 성취와 진보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오늘 지방선거 관련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지방선거 전에 동공천 특검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이번 지방선거 때 누가 무서워가지고 뭐 공천원금 받겠습니까? 한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지방선거를 이번에 치러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게 특검이 공정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렌지색도 고려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들의 이런 또 지지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정당이니만큼 요즘 청년 세대들 뭐 AI니 뭐니 해서 쉬었음 청년이니 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정년 연장 논의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꿈과 희망을 하루하루 더 낮춰가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도 꼭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님 필리버스터 하느라 19시간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2차 특검 관련된 얘기를 하셔서 준비한 말씀 드리기 전에 2차 특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2.3 내란을 죽은 권력이라고 죽은 권력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란 공판 과정을 보면 사형이 구형되는 그 순간까지도 실실 웃으면서 국민들을 조롱했던 그 모습을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란에 동조했던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이게 과연 죽은 권력에 대한 문제인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애초에 이 내란 특검은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할 수 없고 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외환, 군사반란 혐의, 노상원 수첩,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문제까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 대상들이 정밀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말씀 주셨는데 검찰 예산의 1% 정도도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쓰지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공조하여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개혁신당을 위한 선택이셨겠으나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는 힘을 합쳐야 하고 오늘 만남의 취지도 그런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깊이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포함하여 천하람 원내대표님께서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제안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한 이후에 전국의 군 단위를 정말 많이 돌아다녔고요. 한 전국 순회를 한 2번, 3번 정도 다녔습니다. 10개 시범사업 지역 중에 충북 옥천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제가 다 가서 주민들을 만났는데 영양군에 갔을 때 영양군에 계신 한 어르신이 너무 내가 솔직히 이재명 안 뽑았지만 기대가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정책이 이후에 내란을 청산하고 난 이후에 사회통합의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근거가 1월 중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출범을 좀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AI 대전환의 시대에 부는 늘어나지만 편중이 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통합이 기업 유치로만 지역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수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저는 기본사회위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AI와 첨단 산업 육성의 인내 자본으로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국가의 역할이 단순히 민간 자본의 유치에만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에만 제한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지난해에 에너지 전환과 안보를 위해서 5천억 유로 규모의 국채 발행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 예산의 1년 가까이를 결단을 한 것인데요. 대한민국이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도 더 과감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가가 직접 투자한 지분의 이익은 국민 배당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뒤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분배 선순환을 위한 국가의 접근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국채 발행을 통한 미래 투자 그리고 조세 개혁을 통한 재정 확보, 국가 투자 이익의 국민 배당 등을 기본사회위원회에서 함께 공론화해 주시기를 조속한 출범과 함께 요청드리고요. 당장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 뒤에 격변 속에서 국민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까지 국민과 함께 수기해 나갈 수 있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맞이해서 각 당의 대표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준비하고 제안하고자 했던 내용과 더불어서 저도 한 말씀을 잠깐만 더 붙이겠습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용해인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 참시가 아니라 진실에 근거해서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게 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쟁의 사안이 아니라 지금 내란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고 지금 짧은 기간에 특검을 통해서 많은 지시를 밝혀내지 못한 한계를 다시 한번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하는 계기로서 국가수사본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천하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또 다른 정쟁을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공천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오히려 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종합특검은 국가수사본부로 맡기자는 것은 오히려 이게 모순적인 상황이다. 중요한 것들은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서 특검으로 진행하는 것도 함께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그동안 7개월 동안 대통령님께서 정말 어려운 대한민국의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는 그 한 발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많지만 그래도 꼭 초기에 되짚어야 될 이야기 몇 가지는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개혁입니다. 조국 대표님이나 다른 대표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극체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행정통합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소멸과 저출생 문제의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지역의 확장과 통합만으로 아니면 재정의 확대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는 제도 설계가 촘촘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그 대한민국이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의 주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잘 올바르게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두가 마음을 모아가야 될 때 이번 지방선거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만드는 첫 번째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도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그 시간을 보내셨던 대통령께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님께서도 국가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의지를 한 번 더 표명을 해주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갈 때 이런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시장 정상화와 민생회복 관련 내용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이제 4,800을 넘어서 5,00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비해서 자본시장과 이제 경제 활성화하는 성장 동력은 발생하는데 우리 민생 문제나 그 다음에 불평등 문제는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1950년대 토지개혁 이전으로 불평등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모두의 과실이 모두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게 국민통합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불평등 특히 자본시장의 어떤 독점으로 인한 불평등이 해소되면서 같이 모두가 이 경제성장의 과실
그다음에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그 성과를 나눌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미비된 조치나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를 더 붙이고 싶은 게 조세 개혁이 이제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조세는 과거에 20세기의 조세 제도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변화와 많은 사회적 변화에 맞는 공평과세를 위한 조세 제정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한 혁명적인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조세를 발급을 해서 재정의 부분을 좀 채우는 것, 예를 들어서 데이터세나 부동산세의 새로운 전환, 그리고 인공지능세나 노버세, 온라인 플랫폼세 등등에서 새로운 경제 구조에 맞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국가에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님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부적인 진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내란의 출발은 검찰의 특권과 법조 기득권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위해 군림하면서 그 오만과 독선, 그 특권에 젖은 세력들이 내란까지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치개혁과 더불어서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시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노력하고 대통령께서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 경찰로 어떤 수사권이 또 다르게 독점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검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검찰개혁 방안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이 기준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국민들이 걱정 없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회복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도 어려운 국면이지만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길에서 이 무지개의 색깔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통합과 다양성을 존중해 주시는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민주당의 색깔은 제주 감귤색입니다. 네네. 이 개혁 오렌지보다 저희들이 먼저 제주 감귤색을 썼는데요. 저희가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주황색이 개혁신당 색이 원래 먼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민주당을 창당하면서 처음 했던 게 제주 감귤, 그 다음에 강원 초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색깔 무지개가 가장 아름답듯이 이 통합과 다양성을 위해서 정치개혁이나 사회통합적인 어떤 제도개혁에 대통령께서 더 힘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보담도 이런 개통 안 했죠? 빨간색. 빨간색. 자,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